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농구 폴리뉴스 대표,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이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방금 속보 내용을 좀 보면 일단 검찰에서는 3명이 가는 것 같아요. 부장검사 포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제 이전에 검찰 조사했던 한홍재 부장검사하고 이원석 부장검사 그리고 이제 아마 좀 일을 도와주는 보조검사 1명 해서 3명이 되는데 보통 이제 조사관 1명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석을 하게 돼 있어요. 검사 말고 조사관이 있거든요. 검찰에는 그 수사관이 가라고도 하는데 그 동행을 동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이제 한 4명 내지는 5명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조사관은 여성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성 조사관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좀 여성다 보니까 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조사하는 거는 이진곤 교수님, 글쎄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아마 들리기로는 검찰 측에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던 모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앉아서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꼭 굳이 소환해서 검찰 또 이동 간에 말이죠. 그 경호 문제도 있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마 검찰은 그냥 원칙론을 이야기한 거고 충분히 애초부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서 구치소에서 이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그것은 이미 예견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걸로 이제 이미 예견했지만 다만 원칙상 이제 그렇게 소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검찰로까지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과거 전례를 비추어 봐도 이제 서울구치소나 안양교도소로 가서 전직 대통령을 조사했던 출장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어떤 특수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이 경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어떤 거동이 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장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가 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보안이나 경호 문제를 좀 고려해서 출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례적으로 사실은 원래는 출장 조사가 아니라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들어줬다라는 이 내용을 좀 공개한 검찰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수사함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일단 법과 원칙을 따라서 하려고 했으나 어떠한 사정 때문에 여의치 않게 했다라는 어떤 그 과정을 조금 국민들한테 설명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10시쯤에 시작이 되면 끝나는 시점이야 검찰도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냐도 일단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예측은 지금까지 보였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양형을 좀 줄인다든가 제명에 조금 변화가 있다든가 해서 얻는 게 크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 박근혜로서의 살아남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기조 나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최순실의 뒤에서 백을 받고 돈 받고 한 그런 내용들은 나는 몰랐다라는 그 입장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심경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기존에 밝혔던 내용하고 연장선상일 텐데 김능구 대표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처음부터 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예를 들면 국민 담화 때나 그리고 그 국회에서 그 탄핵안 의결했을 때나 현재 재판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검찰 조사 과정이나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심사받을 때나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전면 부인 모른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대체로 어떤 그 뇌물죄 이런 부분들은 그 최순실한테 그 이득이 간 거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은 어떤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에서 변호사 교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게 전면 부인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나온 어떤 그 자료들을 실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일지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 전화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부인한 상태로 재판을 가다가는 어떤 변화도 어렵겠다. 그랬을 때 조금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진 일부 시인에서 아주 중요한 뇌물죄 같은 부분을 법리투쟁으로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유용한 팀을 변경할 어떤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얘기 뒷부분에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 한 번 조사하고 말 것이냐. 과거의 대통령들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차례 조사를 했는데 특별 사면으로 다 나오긴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안겨드립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그리고 따뜻한 사랑, 인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거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손 한번 다시 흔들어주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나올 때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 전 전 얘기한 그 감옥 가지 마시고 이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죠, 당시에. 글쎄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시에 자신이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 그 아주 좀 엄혹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구나. 자신도 이제 들어가서 겪어보니까 옛날에 말이죠. 그 양수정 씨라고 옛날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 사형당하고 5.16 직후에 그 편집국장이었던 양수정 씨는 감옥에 갈 때 나와서 책을 쓴 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 갈 만큼은 짓지 말고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만큼은 아프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저분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마 야, 저 이 참 감옥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새삼 느꼈는데 저 두 분의 차이는 저는 보니까요. 저 두 분은 한 분은 정말 활달해요. 활달하고 당당하고 또 노태우 전 기도 안 죽고 어떤 경우에도 기가 안 죽죠.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저분이 평소에 우리가 이미지대로 굉장히 차분하고 담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두 분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어떤 책을 오늘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8권인가 저 책을 이제 영치시켰다는데 저 두 분이 한 분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토지를 읽고 박경리 선생의 토지 또 누굽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본 그 야마고 쇼하지가 지은 그 대망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걸 읽었다는데 그것도 보면 두 분의 성격을 아마 서로 짐작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격 차이도 워낙 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근데 그거보다 제일 큰 차이는 아마 열성 지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향에선 거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아마 그런 면에서의 저런 뭐 기가 살아있다고 그래야 되나 전혀 여유를 보이는 모습이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그 떠받들어지는 생활을 해와서 혹시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많이 뭐 심경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예측도 있었지만 지금 봐서는 그 열성 지지자들이 그 영장 실질 심사 받고 나오면서부터 한번 쳐다보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저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사로 나와서 연희동 자택에 들어가는데 길 양옆으로 주민들 지지자들이 쫙 도열해 있거든요.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영상만으로 보면. 네, 사실은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수감된 이후에도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확인되는 어떤 영상으로 봐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모인 어떤 그 사람들 숫자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그래도 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얼굴 표정에서 여유를 조금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금 첫 주말을 지냈는데 교정당국에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적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차분하고 담담하고 이런 분이니까 뭐 심지가 또 굉장히 굳은 분 아닙니까? 이래서 뭐 어떤 그런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분이 아마 위장이 안 좋다죠.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하는데 뭐 이때뿐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아마 여기 수감돼서는 아마 그 점이 더 이제 어쩌면 심리적으로도
이 소화 기능이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점은 뭐 구치소 측에서 뭐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충분히 잘 돌보겠지만은 예. 그런 점 빼고는 저분은 아마 끝까지도 차분하게 또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검찰이 계속 지금 앞으로 뭐 계속 가서 이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래 저분한테서 들었던 이야기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전직 대통령들 보면 8번, 4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그 정도의 준하게 조사 강도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도 관심입니다. 네, 조사 강도가 굉장히 조금 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보게 되면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검찰을 춥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뭐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99% 피의자들이 검찰이 돈 먹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라는 그런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검찰이나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고 네. 당연히 증거를 가지고 추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하고 추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게 되면 검찰의 고마움을 어떤 표했습니다. 예.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검찰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진술을 받아주고 깊이 어떤 추궁이나 파고 들어가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안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오늘 지금 이제 내일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원석 특수일부장은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21일 날 조사 받을 때도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가량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내일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날짜에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 남은 어떤 대기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뇌물죄 조사는 검찰에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또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참 난감한 것이 뭐냐면 그 손봉규 아마 저 변호사가 그랬겠죠. 나와서 경의를 표한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은 안 했을 거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대통령 지낸 분이니까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자기를 이제 신문한 데 대해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그런 말은 뜻은 전해라 이랬는데 예, 예. 나와서 좀 그 변호사들이 좀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괜히 이제 국민들이 검찰을 이상하게 보는 그런 예. 상황이 돼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검찰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 예. 구치소 생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다른 수감자들과는 철저하게 좀 분리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층 22호실이 끝방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옆이 21호실, 20호실은 비웠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19호실부터 다시 이제 수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앞에 가림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 가림막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식사는 보통 다른 수용자들이 이렇게 그 모범 수용자들이 이게 나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전담 교도관이 직접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사건이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난도 컸고 최순실에 대한 비난도 컸지만 여하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수용자가 직접 뭐 그런 식사를 전달하든가 이랬을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고 있죠. 그리고 뭐 네. 그 복도에 수용자들이 뭐 책을 전달하거나 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니까 문 앞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사생활 보호라 할까요? 좀 그런 신변 보호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 2개의 방을 비워뒀으니까 사실상 다른 수감자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마주보고에 설계가 돼 있고요. 이 호실들이. 그리고 좀 뭐 어떤 분들은 좀 그 고위직의 독직 사건에 걸려서 갔을 때 이렇게 이동할 때 발을 밟히고 이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이제 그 바깥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특징적인 것이 원래는 이제 독방 안에 독방을 좀 감시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그 독방에 CCTV를 제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독방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홍거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좀 돌봐주고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뭐 CCTV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CCTV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CCTV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호나 관리 차원에서 교도관들 7명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3교도를 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지켜보면서 돌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CCTV를 제거하는 대신에 교도관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CCTV를 떼내더라도 무려 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8시간씩 3번씩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인 거죠. 예, 뭐 어차피 밖에 있어도 경호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경호가 다만 교도소 내에 교도관으로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아마 전직 대통령 3번째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공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상 상황일 겁니다. 2인 1조로 뭐 7명이 그 전담한다는데 이분들이 아마 CCTV 없어도 인적으로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여성 사동이 2개 동이랍니다. 그리고 1층에 박 전 대통령이 있고 2층에 조윤선 장관, 3층에 최순실 이렇게 있답니다. 같은 동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 주범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 좁은 데서 또 여자들 사동은 그 접견실이 3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는 지금 남부구치소로 이감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을 이동 중인 거를 알고 있다면 거의 뭐 이동이 확실히 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최순실의 이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오후 일정에 운동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심 이후에. 그런데 최순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제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뭐 최순실이나 이렇게 동선을 짜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공간은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수용하는 입장에서 또 이게 또 뭐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하니까 아마 적절하게 그래서 최순실의 이감이 가장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구치소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함구령을 굉장히 엄하게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을 이제 수감하고 있는 그 구치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약간만 만약에 피의자가 어떻게 그냥 지금 갇혀 있는 분이 수용자가 어떻게 무슨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다든지 이래도 문제고 그 기분이 아주 심하게 기복을 보인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던 말이 밖으로 자꾸 새나가고 이렇게 되면 안 한 말은 새나가면 그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누가 정말 발설해서 나가면 그것도 문책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저분을 무슨 뭐 특별히 대우해서 저기 7사람이 감시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저분을 안전하게 하는 게 구치소 측에서는 최고의 과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검찰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구치소청은 그 책임을 다져야 하니까 저렇게 옛날에 높으셨던 분 고관 대작을 모시고 있는 구치소청은 정말 특히 구치소장은 어려운 입장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더라도 경호대한 저기를 해주는 게 그런 의미가 이어진다고 보면 될 텐데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들어가서 문 앞에서 흐느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옆에 수감자가 이제 밖으로 전해준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사항인데요. 이제 첫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가서 구치소를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울고 있었다. 흐느껴 울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안으로 안내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도 물론 이제 교도관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옆방에 옆에 있었던 어떤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부로 전해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구치소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별거 아닌 오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도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잘못 전달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구령을 좀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기자가 또 취재를 해봤더니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더라. 자기는 또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 제가 보더라도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의 보여준 그런 이미지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잘 우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고 특히 뭐 검찰에도 그렇게 불려가고 헌재 해서 파면까지 당했는데 하필이면 거기 가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또 교도관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교도관이 전직 대통령 그런 상태 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그건 아마 전해주는 옆방에 뭐 있던 사람이 잘못 오버해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해줬거나 뭐 그런 거지 저는 사실은 아닐 거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교정당국도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